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로 예정돼 있긴 한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정말로 나올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 경찰청장은 문제의 동영상 가운데 있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원본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톡용으로 해서 좀 흐릿한 영상이 있었는데 왜 흐릿한 영상으로 감정을 했을까요? 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거는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기 때문에 아예 계측 실험도 계측 비교 시험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5월에 입수한 거는 육안으로도 인물 식별이 가능해서 바로 감정 의뢰 없이. 예,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검찰이 2차례나 수사를 했는데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문신 SBS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위원님, 경찰청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왜 2차례나 조사를 했으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게 2013년도 3월 달에 이제 그 법무차관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법무차관을 임명된 뒤에 곧바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고 취임한 지 6일 만에 결국 사퇴를 했던 일인데 이때 이 수사를 한 8개월가량 했어요. 8개월가량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영상 속의 남성이 김학의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관련자 진술,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있었는데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이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지난 다음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판정이 나왔지만은 이제 작년 4월 달이죠. 검찰 적폐청산위원회, 정식 명칭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진상조사단이 꾸려져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경찰청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김학의 청장 맞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검찰이 무혐의 처리가 조금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경찰은 그 당시부터 우린 좀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좀 미진한 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얘기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검경 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책임 넘기기라 할까요? 그런 국면도 좀 동시에 담겨진 듯한 그런 국회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곳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정식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 조직이 아니기 예. 때문에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오늘 3시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소환에 대한 법적 강제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닌 거죠. 따라서 오늘 소환 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김학의 차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불거진 이야기도 아니고 6년 전에 처음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조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결론 났는데 여전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본질 자체는 소위 이 검찰과 스폰서인 건설업자가 여성들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13년 7월 달에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소 혐의라는 것이 특수강간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11월 달에 가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재수사도 또 무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은 검찰 권력과 그 스폰서의 특수강간이라는 그 범죄 행위를 검찰에서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무마시켜버린 그런 이제 그 검찰 권력의 비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검찰 비리. 그럼요. 예, 그래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바로 그런 과거 검찰의 비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예. 김성환 평론가는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건 언론이 제기해서 만든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끊임없이 관련돼 있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했다.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커지면서 이번에 진상조사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왜 김학의 전 차관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이른바 이제 건설업자의 그 조직적인 로비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결국은 법무부 차관은 뭐 6일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차관을 감싸면서 이 사건이 그냥 덮여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진상조사단에서 경찰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에서 경찰에서 관련 동영상과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입수를 했는데 그걸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넘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경찰이 자료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예. 그러고 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는 중요한 자료는 다 넘겨주고 그 기타 3만 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에 사건과 별로 관계없는 것만 갖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사건을 수사하려고 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진상조사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진상조사단에 비검찰 외부위원이 들어갔다가 검찰에서 일부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만둔 일이 발생했고 진상조사단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민감용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로 봤다고 하는데 대검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우리는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경찰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경찰이 제대로 자료를 다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공개하니까 이달 초에 상당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죠.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 제기하느냐.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을 조사해야지 왜 경찰을 조사하느냐. 경찰이 이렇게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현재 경찰이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가수 맞습니다. 승리 씨, 정준영 씨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대검 진상조사단이 그러면은 그 관련 자료 갖고 있을 거 아니냐. 줘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에서 아니 이미 다 폐기하고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미궁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경찰이 지금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문제까지 나오고 그 장제한 씨 문제까지도 지금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누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박문신 의원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아마 이달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31일까지입니다. 뭐 더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달 말로 끝날까요?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는 연장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상조사단에서 하는 게 이 김학의 사건 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자연 사건 건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갈래로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검찰 과거사 위권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동 기간이 이미 한 두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의결될 때는 활동 기간을 6개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3개월씩 두 번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정작 진상조사위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연장을 또 해주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더 많다 그럽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태현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공소시효 남아있냐? 그랬더니만은 이게 특수강간 혐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는 2014년에 그 피해 여성이라는 사람이
그 윤중천 씨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자, 예, 건설업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2차례 조사, 경찰의 조사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새로운 또 고발건도 들어오고 고소건도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후 3시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오겠다는 답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과거 2차례 검찰 조사가 유야무야 끝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죠. 또 박근혜 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순실 씨 이렇게 연루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최순실 씨가 변호사 통해서 나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 임명장을 받는 그 화면이 아마 나갔었는데 말이죠. 다른 분들은 다 얼굴이 이렇게 가려졌는데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화면을 보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 자료 화면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장을 받는 또는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김학의 전 차관과 인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화면 뒷모습을 보면 잘 보실 겁니다. 옆에 모습이 보이는데 박무신 의원 누군지 예. 알겠죠? 예, 당시 그 이제 법무장관이 황교안 장관 같이 3월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장관으로 황교안, 차관으로 김학의 이렇게 돼 있었고 당시 저 검찰총장 이제 그 이후에 수사를 맡았던 검찰총장은 차동욱 검찰총장이 맡다가 이른바 내연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태기 당시 이제 저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 체제로다가 저 수사를 지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1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또 다른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공방이 생기는 거죠. 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여성이 당한 성폭력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이 지금 결국 궁극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포인트는 결국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정당들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차관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경찰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더 이상한 거고 보고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되면서 장관도 명백한 조사 대상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 주장에 대해서 정태훈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뭐 그런 연관성을 껴올릴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014년 7월 달에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해가지고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검찰로요. 예.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최동욱 씨였고 그런데 9월 달에 물러나게 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게 11월 달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를 받았어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무혐의입니다라고 해서 했던 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저거는 상당히 좀 정치 공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정당들의 저 주장,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정치 공세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굳이 이 어떤 개선 라인으로 보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 없다고 비껴가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해보면 청와대 의지가 좀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청와대. 네. 예. 왜냐하면요. 지금 2013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3월 11일 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요. 그 이틀 뒤에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성접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게 3월 2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낙마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은 지금 경기고 동문이라고 하지만 황교안 전 당시 법무부 장관보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한 해 선배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인사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둘 다 공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을 둘 다 공안 출신에다가 예. 오히려 선후배가 뒤바뀐 인사를 내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당시 성접대 동영상을 민정수석실에서 입수를 해서 뒤에 다 조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관 인사를 강행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누구 의지냐. 그런 걸 보면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든 그 윗선에 뭔가의 지시라든가 영향력, 입김이 행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건 검찰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다른 정당들의 요구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네요.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그래서 임명이 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그만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